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평론가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의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요. 또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많은 교민들과 우리 선박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라고 합니다. 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1차적인 책임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란 영해가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데 파병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란에 250명, 이라크에 1,600명의 교민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적대적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동에서 가장 일찍 대한민국과 수교를 한 국가인 이란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좀 목적은 다르지만은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게 될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란 이라크 양측이 사실 무차별적으로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그 유조선들도 피격을 당한 바가 있고 또한 상선도 이제 피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사실 그렇게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견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법이지만은 향후 만약 이란이 또 과거와 같이 그런 이런 다양한 나라의 상선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유조선 공격을 한다라면은 그럼 그때는 우리 군이 파병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파병이라는 건 현재의 의사결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아니라 지금은 2020년입니다. 2020년을 맞은 지금 어쨌든 이란이 미국과 군사적 그 긴장 관계에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이란 그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고 또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 군사적 갈등의 와중에 끼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교를 맺고 대사가 파견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는 이란과 경제 교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어나지 않은 우려를 가지고 군대를 파병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좀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는 좀 우리 헌법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헌법 정신으로 하고 있는 국가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는 기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 해서 꼭 이란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볼 것이냐. 그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법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의 고민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사실 조건부 파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란 외에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 밖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사실 조금만 일찍 대응했다라면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물론 가정법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꼭 그런 사태가
우리 선박이 피격되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뭐 그건 뭐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이 증대된다라면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파병을 하는 게 이란을 공격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그야말로 상선을 보호하고 또한 이제 일단은 미국이 주축이 될 것 같지만은 향후 어떻게 보면 이제 다국적군 형태로 가게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그런 노력에 우리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경제나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한미 동맹을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지금 한 가지 입장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지금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 이란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나 프랑스까지 다 참여했던 그 2015년에 체결된 그 뭐 소위 말하는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하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이지 미국 전체가 그렇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가령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떤 군사 행동 제한 결의안을 지난주에 통과시키기도 했고 물론 뭐 그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도 특히 미국의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현재 이란에 대해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미국 민주당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 국민들의 또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군사적 이 대립이나 긴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 대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한 트럼프 동맹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게 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미 동맹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그냥 파병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이 저는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확연히 느껴지는데 네. 사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뭐 물론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미국의 의견을 100% 동의해서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만약 위협이 고조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입장이겠고 그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나가 있는 청해 부대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선과 그다음에 우리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현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은 최근에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란도 사실 미국과 뭐 확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란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 유조선 상대로 물론 이제 이란은 부인해 왔지만은 테러를 벌인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당장 우리가 뭐 청해부대를 증편해서 파병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런 유조선들과 상선이 공격을 받는다면은 우리도 그에 걸맞는 적절한 그런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병은 우리가 이란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상선과 우리 선원들을 보호하러 가는 것이지 이란과 뭐 적대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란은 지금 우리가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란 대사가 어쨌든 파병을 할 경우에 물론 그게 뭐 오보라고는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뭐 파병을 할 경우에는 뭐 단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이란 대사가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을 정도로 사실은 이 파병이라는 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뭐 파병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란과 뭐 아주 적대적 관계에 들어서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란과의 관계를 분명히 이거는 악화시키고 굉장히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대한민국 유조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건 아닌 거고 작년 7월에 영국 유조선이 이란 해군에서 납포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란 해군이 영국 유조선을 어쨌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 억류한 적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에서 이란 유조선을 억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대응 조치로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억류한 적은 있지만 그건 영국과 이란 간의 관계인 것이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미국과 이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긴장 과정에 대한민국이 섣불리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건 대한민국 국가적인 공동체의 이익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이 적대적 그러니까 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란이나 이라크를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또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파병은 안 된다. 지금은 파병할 명분도 없고 저는 실익도 없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해 부대가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 뭐 저는 그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청해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청해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보면 명확하게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말리아에 있는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 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덴만을 벗어나서 또 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아덴만은 어쨌든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병이 된 것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파병이 되기 때문에 이 파병 동의안을 연장 동의안을 가지고 저는 청해 부대가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간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100% 가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사실 조건부적인 찬성 입장인데 첫 번째로는 그런 우리 선박에 대한 뭐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뭐 반드시 파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물론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사실 뭐 우리도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병은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반드시 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뭐 한미 동맹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권유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 해군이 사실상 전 세계상의 주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함에 따라 많은 이익을 사실 우리나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그 위협이 현실화된다면은 이란이 물론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은 우리가 그런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의 그런 다국적군이 형성된다면은 우리도 파병을 해야 될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어쨌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파병을 하자는 것이니까 당장에 파병하자는 건 아니신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금은 사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한다라면은 일단 시기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의 움직임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동참한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도 그런 상황을 봐서 동참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현재는 아직은 그런 기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준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위협이 상존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수 이 작전에 참여할 걸로 보여진다 했을 때는 우리도 그런 국제적인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사전 준비는 확실히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높고 또한 이란의 군사력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멋모르고 갔다가는 어떻게 보면 이건 물론 가정법이지만은 이란의 표적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협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위대가 이제 일본의 경우는 자위대를 11일에 파견을 했는데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위대와 우리의 차이, 또 한국과 미국의 일본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일단 일본의 자위대가 지금 구축함, 호위함하고 이제 해상 토계기를
파견한 것으로 지금 돼 있고 그게 일본은 이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내각 일본은 이제 의원 내각제고 그러니까 내각 가기를 거쳐서 파병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일본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작전 구역에서 제외한 상태고 목적 자체도 정보 수집 목적으로 해서 해상 초계기 2대하고 구축함을 파견은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발이 또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걸 일본의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베 내각에서 일종의 우리가 지금 국무회의 같은 가기를 거쳐가지고 파병하는 것이 절타적으로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일본 내부, 일본 내의 뭐 야당들도 반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만 하더라도 어쨌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본은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작전 구역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을 갖는 데는 사실 일단 섬나라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을 뭐 제2차 세계대전 때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고 이번 조치를 봤을 때는 뭐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일단 직접적인 파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파병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일본도 제가 또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만약 자국 선박이나 아니면 선원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에 대처하기 위한 좀 약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사실 뭐 연락 장교를 파견하는 것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 함선이 군함이나 이런 병력 파견 전에 연락 장교를 파견해서 그러한 동향을 먼저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아까 동맹국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도 저는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 이상 전쟁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들이 만만치 않은 상태이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그 여객기를 격추한 것을 지금 인정하면서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미국과 이란 내부에서도 이렇게 전쟁을 어떻게 보면 좀 억제하려고 하는 전쟁 상태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렇게 당장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진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매우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뭐 여러 나라가 뭐 물론 이제 민간 선박을 공동 호위하자는 목적이긴 합니다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 군대를 주변 해역에 보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전쟁 상태를 억제해 나가고 있는 양국의 어떤 여론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쨌든 상황을 보면 미국도 지금 더 이상 이 전쟁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지금 경제 제재 중심으로 한다고 했고 미국 내 여론도 그렇고 또 이란도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란 내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것은 매우 큰 어떤 잘못을 이란도 저지른 것이고 그것을 지금 자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논의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논의는 해야죠. 사실 이게 뭐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녹색당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도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석유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봤을 때는 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현재 상황이 미국과 이란 다 서로 이제 확전을 하자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게 상선 호위, 특히 이것은 이제 공해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이기 때문에 뭐 이란에 대해서 이 뭐 호위를 하는 뭐 다국적군이 뭐 공격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이 또 이와 관련돼서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라면은 굳이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은 뭐 지난해 뭐 다수의 그런 이란의 테러 의심되는 사건들이 이제 발생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가 그런 이란의 우려에 대비해서 일종의 그런 예방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는 근데 뭐 설사 이제 지금보다 상황이 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또 너무 지나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오일 쇼크도 겪었고 뭐 걸프전 같은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대비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령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공급이 불가능하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활동하는 녹색당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당장에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석유 수입이라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비축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우리가 국가 차원이나 또는 그 석유 회사들이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 물량이 예전보다 많아져 가지고 대략 한 90일 정도 쓸 수 있는 비축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문제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대한민국 뭐 이 경제나 사회가 뭐 이렇게 큰 타격을 입는 건 아니다. 상당한 시간은 존재한다라고 좀 그 점은 분명하게 좀 우리가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석유를 못 쓰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90일 정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90일 정도의 비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면 그렇다면 저는 굳이 호르무즈 해협에 뭐 아주 이렇게 서둘러서 뭐 파병 결정을 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것도 좀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 이제 미국 가 있잖아요. 근데 방위비 협상도 이제 연관이 된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방위비 협상과 이 문제의 관계는 어떻게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방위비 협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갖게 되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사실 그 동맹국들이 이런 미국 외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의 그런 미군의 군사작전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그런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뭐 미국이 사실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달리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뭐 우리 경제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런 위협이 임박하기 전에 사전적인 좀 준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강경화 장관이 뭐 지금 미국을 가서 협상을 하는데 그 중에 주요 쟁점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그리고 방위비 협상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방위비 협상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전혀 사실은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강경화 장관을 포함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이 최대한 문제를 좀 분리시켜서 논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다 서로 다 왜곡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분리시켜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으로서도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킬 특별한 명분은 없기 때문에 상호 연관관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두 가지를 좀 분리시켜서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이 방위비 협상과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성격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 분리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아까 잠깐 말씀 나누다가 말았습니다만 이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미국이 주도하는 공동 방위 연합체에 우리가 참여를 하든
아니면 뭐 우리가 독자 파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이 호르무즈의 파병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매우 국내에서 또 다른 갈등을 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이 청해 부대를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면 그거는 오히려 더 어떤 토론을 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절차적인 문제가 먼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부가 이런 논의를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이것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파병 동의 절차를 국회를 통해서 저는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또 다른 어떤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미리 좀 짚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이제 공감하고 있고 사실 저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적극 찬성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조건부 찬성 문제인데 사실 현 상황에서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달랑 이제 구축함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두 곳에 임무를 하기에는 사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뭐 정말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라면은 사실 해군에 구축함을 또 한 척을 보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보급선까지도 같이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런 위협이 뭐 100% 현실화된다라는 뭐 얘기는 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뭐 앞서 이제 일본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자위대만큼의 일종의 준비는 필요하다. 그게 뭐 당장 파병은 아니더라도 일단 뭐 소말리아에 나가 있는 청해 부대를 증편하면서 향후 그런 위협이 뭐 현실화된다든가 그랬을 경우 동의안을 뭐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동의안을 낸다든가 하는 방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좀 그런 세심한 준비와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아덴만에 부대 뭐 구축함을 증파한다든지 하더라도 저는 새로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 파견 연장 동의안을 보면 구축함 한 척이라고 이제 이 파견 규모가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나와 있고 인원도 3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이 국군의 그 해외 파견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게 한 것이 헌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헌법 5조 2항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5조 2항이 아닌 죄송합니다. 60조 2항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내용을 우리가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좀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파도 사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좀 참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국회 동의 절차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파를 하더라도 그 청해 부대를 규모를 이렇게 증강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또 별도의 국회에서 논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엄밀히 다 지켜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뭐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상황과 뭐 미국과 이란 관계를 좀 종합해서 판단해가지고 정말 그런 현실적인 위협이 나타났을 때 파병을 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호르무즈 해협도 호르무즈 해협이지만 이번 그 미국 이란 간의 이번 이 군사적 이 충돌이죠. 군사적 충돌과 관련해서 이라크 정부의 입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쨌든 이번에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미국이 무인기로 그 이란의 혁명수비대 구드스군 사령관을 공격해서 이제 살해한 것이 이제 직접적인 이 충돌의 계기가 된 건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라크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미군 철수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이라크 정부의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이란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 같은 것도 저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이라크 정부가 어쨌든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항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란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어떤 동향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게 뭐 이란에만 우리 교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라크도 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우리 교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우려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현재보다 더 이제 직접적이고 뭔가 직접적인 위협 뭐 대한민국의 어떤 선박이나 뭐 교민들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시는데 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잘못 개입하다가 더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지금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우리 뭐 이건 가정법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뭐 수많은 뭐 이렇게 중동 문제가 다 엮여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동 지역 자체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뭐 만약 가게 된다라면 그건 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우리 정부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뭐 속된 말로 얘기해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보다 앞서서 다른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면은 그러한 뭐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동참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너무 일찍 뭐 이런 파병안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국민적인 지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제사회 여론으로부터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핵 공조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방위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원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 현재 어쨌든 남북 관계나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 이란 간의 문제하고는 좀 뭐 저는 좀 별개의 성격 역시 구분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파병 요청에 빨리 응한다고 해가지고 뭐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를 푸는데 당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장에 이제 이런 뭐 이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면 오히려 이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미국 대선을 겨냥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뭐 탄핵 소추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에서 정치적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란과 군사적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최대한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을 좀 다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뭐 미국의 파병 요청에 빨리 응해 준다고 해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대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뭐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미국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뭐 일부에서 너무 좀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핵 문제와 이 파병과는 완전 별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지만 뭐 일부 여론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주면은 뭐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기대치일 뿐이고 엄밀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병한다는 얘기는 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오늘 말씀 뭐 끝으로 뭐 한마디씩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네. 먼저. 네. 뭐 하여튼 새해부터 뭐 미국 이란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뭐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국민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또 그 와중에 작년 7월 이후에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만 일정 정도는 수면 밑에 있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 뭐 해리 해리스 대사, 미국 대사의 어떤 뭐 직접적인 요청도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가 공동체의 이익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 국가 이런 국제 평화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우리 헌법 정신을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좀 명확하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만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뭐 미국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현명하게 파병에 응하지 않는 파병을 좀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뭐 풀어야 될 문제들은 있겠습니다만 섣부른 파병 결정이 오히려 국가 공동체 이익에도 반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중동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나 또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파병에 지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우리 군이 이란을 공격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있을지도 모를 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선박과 선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들과 그다음에 정부의 고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실 조건부 찬성 쪽인데 만약 이란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 선박들에서 무차별 공격을 할 징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위협들이 상존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반드시 파병을 결정해야겠지만은 지금은 좀 더 사태를 관망하고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